서브 이슈입니다.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계급이 있었습니다. 사람 간에는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죠. 태어나 보니 귀족 양반이었고 태어나 보니 농노 쌍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왕정이 무너지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서양에서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시민사회의 등장인데요. 프랑스 혁명으로 민주 시민사회가 도래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국민군이 만들어졌고 나폴레옹이 등장하며 국민군의 위대함이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용병으로 이루어진 군인이 왕을 대신하여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용병의 단점은 전세가 불리해지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국민군은 전세가 불리해져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생각에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국민군을 주축으로 유럽을 제패했고 유럽의 모든 나라는 용병에서 국민군으로 군사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국민군을 꾸리기 위해서는 특별권을 줘야 했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입헌군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즉 시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민은 투표권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펴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중심은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이죠. 두 번째는 귀족의 몰락과 부르주아의 등장입니다. 산업혁명으로 귀족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싼 공산품이 쏟아지자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지방의 토지를 기반으로 한 귀족은 세계의 무역을 아우르는 부르주아, 즉 자본가를 재산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씀씀이가 큰 귀족은 집도 팔고 토지도 팔아서 자본가의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토지라는 생산수단을 잃은 귀족은 몰락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주요 생산수단은 토지에서 자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한국은 가부개혁된 1886년 노비제가 폐지되면서 신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노비제가 폐지되고도 신분은 은연중에 남아있었으나 일제시대,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등을 거치며 신분제도는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일제시대는 양반계급의 몰락과 중인의 재산 증식이 있었습니다. 양반계급, 즉 귀족의 몰락이죠. 양반계급을 지탱하는 것이 토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방식으로 무상으로 노비를 부리거나 평민 소장농에게 5할이 넘는 소장료를 받아 토지 계급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면서 노비와 평민은 징용으로 일본 공장에 가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토지를 경작할 인력, 노비나 소장농이 부족하게 되었고 양반은 몰락하게 됩니다. 양반 중 일부는 토지를 팔아서 독립군에게 자금을 대거나 만주로 이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제시대에 벌어진 토지조사 사업으로 중인증, 특히 아전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양반은 평소에 글만 읽으며 실무에 능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마을의 현감을 대신해서 일을 하던 이방을 비롯한 육방이죠. 계급은 토지조사 사업 등을 통해 토지를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눈먼 땅들을 자신의 소유로 돌릴 수 있었죠. 이 두 가지 사건은 양반의 몰락과 그리고 중인이 사회의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됩니다. 중인은 서양의 부르주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거치며 근대화 과정에서 재벌이 등장하며 진정한 자본가의 계급이 등장했습니다. 가부경장과 프랑스 혁명으로 신분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현재 계급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도 차별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등은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니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차별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농농처럼 신분에 얽매여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도 돈을 주면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인도 돈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도 돈이 없으면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도 없고 편안한 집에서 살 수도 없으며 더운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인일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인 자유인이고 돈이 없다면 노예라는 것이죠. 즉 돈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면 모두 노예인 것이고 그러니 돈을 주는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1년 365일 열심히 출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노예이면서 자유인으로 착각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귀족을 대신한 자본가는 노예와 자유인 중에 누가 더 생산성이 좋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토지에서 농산물을 수확할 때는 노예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생산물은 주로 태양과 비료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큽니다. 그러나 더 큰 생산성을 높이려면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가뭄에 물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보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산업사회가 왔습니다. 산업사회의 제품은 대부분 노예처럼 일해도 생산성이 나옵니다. 모던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처럼 나사만 돌리면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점점 더 발달을 하고 지식기반 사회가 되자 더 이상 노예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노예를 아무리 때려도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가 나올 수 없고 반도체 3나노 공정은 꿈에라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인이 생산성에 유리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자유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면 일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 굴러가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는 자유인은 허울뿐입니다. 자본가에 돈이 없다면 자유인은 노예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에 고용된 노예가 곧 허울뿐인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났는가? 아닙니다.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것부터가 차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배경이나 머리, 돈 등이 우리를 차별하게 만듭니다. 재벌이나 부자의 아들, 손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본가, 즉 현대의 귀족이고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 말이죠. 따라서 태어난 것부터가 차별입니다. 재벌이 아니더라도 머리가 좋으면 남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나쁜 사람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체적인 우열이 우리를 차별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를 원망하고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세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노력해서 신분이 바뀌지 않는 시대에 비해 지금은 개인의 노력으로 신분이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는 자본주의가 평등하지 않고 차별이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왜 차별을 하냐며 원망만 쏟아낼 것입니다. 그래봐야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노예에서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본주의에서 주인이 되어야 하고요.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려면 결국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기본은 무엇입니까? 평범하게 태어난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남들처럼 먹고 쓰고 놀면서 부자가 될 수 없죠.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해서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부자가 되는 4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부자로 태어나는 것, 두 번째가 부자와 결혼하는 것, 대부분 여자죠. 세 번째는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것, 네 번째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다음 생을 기억해야 하고 부자와 결혼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으니 결국 평범한 이들이 투자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결국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급합니다. 특히 젊을수록 더 급하죠. 따라서 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빨리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경향이 있죠. 코인이나 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 왜 급할까? 13살짜리 초등학생에게 복리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 1등주에 투자하면 25%의 복리로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가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20년은 물론이고 10년이라는 세월도 그 아이가 살아온 날의 대부분을 투자로 보내야 하는 세월입니다. 10년이란 꽤 긴 세월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한 것은 13살 초등학교 6학년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당시에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학 실패로 재수를 하면 남들보다 1년 늦는 것인데 마치 평생 뒤처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긴 인생에서 보면 1년 정도 늦더라도 잘 준비해서 적성과 미래가치가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자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롯데에 맞으면 부자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돈을 지킬 수 없는 자가 큰 돈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돈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를 뉴스에서 봅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계 1등에 장기간 투자하다 보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빌 게이츠가 한 말인데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